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업무 추진비와 예상 집행 내역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를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조성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산 정보를 무단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에 대한 진실 공방,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인데 그간의 일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죠. 그러니까 지난 21일에 검찰이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심의원의 보좌진이 이른바 딥브레인으로 불리는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민감한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유출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지난 17일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불과 나흘 만에 검찰이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당일에 한국당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을 심재철 의원실로 집결하게 하면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양측의 쟁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자료를 심의원 보좌진이 취득했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심의원 측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얻은 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인가받은 계정을 통해 피감기관 자료를 입수했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일부라는 겁니다. 심의원 측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그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고 그제 기재부가 보좌진에 이어 심의원 본인까지 고발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원이 자료를 하나둘 공개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니까 심재철 의원이 또 반격에 계속 나서고 있는데 청와대 예산 집행 내역까지 또 공개를 했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네, 심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그제 처음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가운데 2억 5천만 원이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건데요. 심야 시간대인 오후 11시 이후에 모두 231건, 4,100만 원이 사용됐고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에 쓴 것도 1,611건, 2억 4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를 비정상 시간대로 규정하고 있고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없는데 청와대가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또 술집으로 추정되는 이를테면 상호에 비어나 호프,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등이 들어있는 그런 장소에서도 3,100여만 원이 쓰였고 저녁 메뉴가 1인당 10만 원을 넘는 음식점에서도 업무 추진비가 쓰였다면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심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서 환수 조치,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심의원은 어제도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13명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한 번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씩, 많게는 수백만 원을 챙긴 거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직원의 실명까지 언급했습니다. 내부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 지급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도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받아왔다는 게 심의원 주장입니다. 예, 청와대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심의원이 이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는데 청와대 쪽의 또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가 먼저 업무 추진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장문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동안 긴급 현안과 재난 상황 관리 등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인 근무 시간대를 벗어난 업무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술집에서 쓰인 것도 부득이 늦은 시간 간담회를 열어서인데 일반 식당이 영업을 마쳐서 기타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면서 사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회의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업무 담당자인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생각할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는데요.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청와대 직원들이 정식 임용되기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정책 자문료로 회의 수당이 지급된 거고 지급 기간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로 한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정도 비서관의 브리핑 내용도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원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부정한 내용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예. 그러자 심의원 측은 임용 전에 자문료를 지급했다면 비정상적인 꼼수 수당이라고 맞받았고요. 청와대도 회의체인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 수당을 준 게 왜 문제 삼느냐, 이렇게 재반박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예, 이게 이제 심의원과 청와대 진실 공방에서 더 나아가서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양상인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야 공세에 지금 가세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심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심의원이 개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예산 정보를 취득해서 고의성이 다분하고 확인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을 국가기밀 탈취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심의원이 기재위원이면서 피감기관인 기재부와 함께 법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재위원회에서 물러나라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정부 여당을 몰아붙이는 것 또한 심의원과 공범행위라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은 자료 취득 과정에서 이제 불법성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인 거고, 네네. 또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부터 한국당의 반발도 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60명가량이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항의한 건데요. 정부와 사법부가 공조해서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1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그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문 의장으로부터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회 대표자인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마친 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 국정감사 이 본연의 중요한 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에 의해서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단히 큰 문제이고. 예, 뭐 이제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 진실 공방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야의 정쟁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앞으로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한동안은 정치권에서 계속 화제가 될 전망입니다. 예. 일단 다음 달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출석하는 자리인데 한국당은 질의자로 심재철 의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애초 예정됐던 질의자는 최규일 의원인데 심의원으로 교체해서 추가로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핵심은 심의원 측이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냐, 그리고 심의원이 지적하는 또 앞으로 지적할 수 있는 청와대나 정부의 비용 처리에 문제가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심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이 공개돼선 안 되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또 공개 행위 자체는 적절한지를 놓고도 정쟁은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의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을 좀 알아보면 그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유은혜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 그리고 지역구 사무실의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그 지방위원회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야당은 유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아 이제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는데요.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해서 1년짜리 교육부총리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뜻에 그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유은혜 후보가 자진 후보직 사퇴를 결정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임 장관이 박수를 받으면서 떠난 자리가 아닌 만큼 국회가 자격 미달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유 후보자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해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도 준비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흠집 내기만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유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1차 마감 시한인 그제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보고서 채택도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가 무난하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던 이른바 현역 불패가 깨진 몇 안 되는 사례가 됐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야권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이은혜 후보자 임명 절차까지 좀 어떤 절차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이제 저희가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어봤고요. 이 두 원내대표의 완강한 입장을 보면 야권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급반등한 국정 지지율을 등에 업고 있는 청와대도 유은혜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모레, 그러니까 다음 달 1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정기국회 일정이 재개되는 시점에 유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면 가뜩이나 긴장된 여야 관계를 더 얼어붙게 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주간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정치부 조성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